안녕하십니까. 원룸 멘토링 스쿨의 교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원룸을 구매 시에 원룸을 분석해야 되는 핵심 요소 4가지 중 최초의 이제 위치와 금액 2가지를 요소를 알아봤고요. 오늘은 수익률과 내부 구조 그리고 옵션이라든지 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원룸이라는 것이 수익형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부동산과는 조금 다르게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어떤 분석이 제대로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수익률과 거기에 부합되는 내부 구조라든지 평수라든지 그리고 각종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갖춰져 있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상당히 이렇게 많이 변동이 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대로 분석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자세하게 따라와 준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A4 용지에다가 한번 써가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위치였죠. 그리고 두 번째 매매 금액,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방의 구조와 그리고 크기 그리고 각종 옵션 이렇게 나누는데 그 중에서도 저때 첫 번째 이런 어떤 그래프들이 있었죠. 그죠? 자, 이렇게 되고 두 번째 패턴이고 이 세 번째 패턴이 이런 패턴이었어요. 자, 이런 패턴이었을 때 이것을 원칙으로 해서 기준을 잡아가지고 내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수익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너무 헷갈려 합니다. 왜냐하면 뭐 수익률 6% 아니면 뭐 수익률 20% 이렇게 수익률에 관해서 엄청 이렇게 차이가 상당히 심해요. 근데 수익률은 그 기준이 되는 점은 바로 투자 금액입니다. 매매 금액이 아니라 투자 금액에 대한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원룸을 1억에 인수를 할 수 있답니다. 1억에 인수를 하는데 근데 수익률이 12%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수익률이 12%라고 가정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만약에 나오면 1억을 투자했는데 매달 100만 원이 나오면 연 수익률이 12% 정도 되겠죠.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나 1억만 있으면 이 원룸을 살 수 있으니 그러니 살 수가 있는데 연 수익률도 예를 들어서 12%라는 얘기에 혹할 수 있죠. 하지만 원룸에서 12%라는 이 개념 자체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원룸을 운영하다 보면 빈방들이 1개가 생길 수도 있고 2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부동산 수수료도 나갈 수도 있고 기타 부대 비용도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대한 수익만 생각한다면 어떤 달에는 정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 부분을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12% 광고의 어떤 부동산의 광고 보면 12% 수익률, 15%의 수익률, 20%의 수익률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를 적정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5억을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은행이자 다 빼고도 수익률이 12% 나온다 이러면 대박이죠. 예를 들어서 원룸 같은 경우 그러면 한 달에 500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거기에서 방 1개, 2개 정도 빠진다든지 기타 다른 부대 비용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그 나오는 금액으로 충분하게 내가 어떤 것을 유용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라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너무 싼 가격에 나온 매물을 인수금액이 너무 싼 가격에 나온 매물을
덥석 이렇게 잡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대부분 나오는 부분들 보면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죠. 위치 부분이라든지 금액 부분들이 다 어중간해요. 위치도 썩 좋지도 않고 그렇다 나쁘지도 않고요. 금액도 어느 정도 시세라고 이렇게 봤을 때, 근데 수익률도 뭐 조금 평이하게 예를 들어서 뭐 6%에서 한 10% 정도 이렇게 나오는 수익률, 거기에서 뭐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죠. 근데 3번 패턴 같은 경우에 보시면 거의 원룸의 약 한 80% 정도 이상이 이 원룸을 다들 이제 이런 원룸 건축물을 구매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룸 건축업자도 마찬가지고 원룸 주인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내놓을 때는 뭐 완전히 급매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금액을 낮게 책정해서 매매를 하는 분들은 거의 단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원룸을 사시는 것이 3번 패턴으로 해서 많이 구매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3번 패턴에서 구매를 하시는 과정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원룸들이 더 괜찮은 원룸인지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원룸을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첫 번째 오류를 범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원룸을 이제 구매를 원룸이 이제 매수를 이제 하러 온 거죠.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원룸을 이제 매수를 하러 이제 왔는데 보면 부부가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룸을 각 동네별로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여주시는데 그 과정에서 대부분 원룸 중개인들은 주인 세대를 이렇게 그러니까 건물의 이제 바깥면, 쉽게 말해서 외부 장면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서 뭐 복도 계단 올라가 가지고 대부분 이제 주인 세대를 이제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신축 원룸 같은 경우에 사실상 신축 원룸의 주인 세대 원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예쁘게 잘 돼 있죠. 그러면 누가 뽑가냐 하면 여자분들이 이 원룸에서 이 원룸을 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도 상당히 단순합니다. 당신이 좋으면 그렇게 하라고 대부분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제 원룸을 어떻게 운 좋게 잘 했으면 다행인데, 분석을 잘 했으면 다행인데 대부분 그렇게 분석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원룸 주인 세대만 좋은 것을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원룸을 덥석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맞는 인수 금액에서 어느 정도 범위 안에 이제 들어오고요. 그리고 주인 세대가 마음에 드니 그렇게 해서 계약되는 경우가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70-80%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류가 이제 범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원룸은 분명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그렇다면 수익은 과연 어디서 날까요? 수익은 주인 세대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2층이나 필로티 구조로 얘기를 한다면 2층이나 3층의 원룸이나 투룸 이런 곳에서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수익이 발생하는 그 원룸이나 투룸, 투베이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정한 평수라든지 구조라든지 옵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그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방 구조와 크기, 옵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다들 놓쳐버리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또 이 원룸 메터링 스쿨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부분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원룸의 어떤 적정 평수라든지 투베이스의 적정 평수라든지 투룸의 적정 평수가 있습니다. 시세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세에 맞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원룸 건축 부분을 좀 알게 되면 조금 편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50평, 대지가 50평의 원룸이 지어졌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거는 나중에 원룸 건축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나중에 다루기로 할 텐데, 그냥 예를 들어서 50평 같은 경우에 한 층에 나올 수 있는 원룸 사이즈가 한 4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건폐율이 60%니까 5, 6에 30, 한 층에 30평이라는 평수가 나오겠죠. 거기에서 원룸이 7개를 잡는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원룸 평수를 예를 들어서 7평이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4개니까 7, 4, 28, 28평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2평 남죠, 그죠? 근데 이 2평이 예를 들어서 계단이라든지 공유 면적으로는 2평이 턱없이 부족해요. 보통 50평 같은 경우에는 한 4평에서 한 5평 정도가 공유 면적으로 빠져요. 복도라든지 계단실 이쪽으로 해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원룸이 예를 들어서 4개에 7평이 아니라 6평 반이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봅시다. 64, 24에 16평. 한 원룸의 평수가 약 한 6.5평 정도 된다는 거죠. 50평 대지 기준에서 건폐율을 거의 100% 다 찾아 먹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경우에 원룸은 6.5평이면 조금 작을 수 있어요. 6.5평이 조금 작은데, 근데 예를 들어서 월세를 만약에 보증금 500에 45만 원으로 계약을 했다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처음에 이게 신축이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좀 깔끔하다든지 뭐 옵션도 괜찮다든지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이 부분이 평수가 6.5평에 대한 평수가 사실 좀 작다고 이렇게 판단돼요. 그러면 500에 45만 원을 다 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처음에 내가 공구상에 부동산 중개인들이 물권표를 주겠죠. 그래서 여기에 세를 어떻게 놨고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나오는 공부를 드릴 거예요. 거기에 보면 500에 45만 원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상 이것이 적정한 평수 대비해서 적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는 무리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하지 못하면 수익률은 계속해서 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원룸이 그 동네에 한 개밖에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원룸 건물들과 이제 비교를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원룸, 투베이스 그리고 투룸에 대한 적정 크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설계 도면, 뭐 여러 가지 어떤 샘플의 설계 도면이 있습니다. 그 도면을 가지고 원룸은 요 정도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들어올 때 뭐 주방 분리된 싱크대, 그러니까 부엌이 있고요. 부엌 안에 이제 부엌 예선이 들어오면 방이 있고, 방 옆쪽으로 화장실이 있고, 베란다가 있고, 붙박이장이 있는 이 적정 평수가 몇 평이 돼야지만 그래도 일반 세입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세입자들이 이 정도면 괜찮다. 그래서 이 금액을 주면서도 충분하게 내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적정 평수를 원룸이라든지 투베이스라든지 그리고 투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오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수익률에 대해서 절대 속지 마십시오. 수익률은 예를 들어서 내가 브리핑 받은,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받은 수익률에 관련된 부분이랑,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원룸을 매수해서 운영하는 단계에서의 어떤 수익률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부동산 중개인들 같은 경우는 오픈을 하기를 상당히 꺼려하죠.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 세세하게 이렇게 오픈하다가는 원룸을 계약하기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지만 원룸 멘토링 스쿨에서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다루지 않으면 정말 수익형 원룸이라고 자산성 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동산이 어쩌면 나의 자산을 갉아먹을 수 있는
프레임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원룸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원룸 분석 핵심 4가지 요소, 위치, 금액, 수익률, 방 구조 크기, 이 부분은 어떤 원룸에 대입해 보셔도 됩니다. 예를 들자면 A라는 원룸이 있어요. A라는 원룸을 보니까 위치는 얘가 70점 정도 줄 수 있고, 금액도 금액이 조금 금매로 나오고요. 그래서 80점 정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도 뭐 괜찮아요. 80점 정도 줄 수 있는데, 근데 마지막에 4번째 요소인 이 방의 구조라든지 크기라든지 이 부분을 체킹하지 않으면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구매 확정이라는 어떤 컨펌이 떨어지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는 순간 진짜 원룸이 예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원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들 많으실 거예요. 저희가 이 우리 원룸 멘토링 스쿨을 통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 지금 우리 원룸 멘토링 스쿨의 구독자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 원룸을 이제 구매를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제가 원룸을 중개도 해보고 원룸을 건축을 해보면서 느꼈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들이 좀 궁금해할까 하는 부분들 이렇게 몇 가지를 적어봤어요. 한 15가지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월세를 제때 주지 않는 세입자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월세를 안 줘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궁금하시죠? 그런 부분들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고요. 원룸 원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원룸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원가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렇다면 원룸 신축을 했으면 원룸을 건축하신 사장님들, 쉽게 말해서 건축업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장님들은 과연 원가를 얼마 정도 이윤을 챙길까,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하나 저희가 준비해 드릴 테니까 원룸을 만약에 내가 사야 되겠다, 원룸을 정말 내가 구매를 해야 되겠다 하면 이 원룸 멘토링 스쿨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좋은 길라잡이가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 4번째 방 구조 크기 옵션,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구독 상당히 필수겠죠?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제가 이제 업로드하는 것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함께 같이 공부해 보자고요. 감사합니다.